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갑자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조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제 들으셨어요? 어제 아침에 듣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식 들어가는 당일에 들으셨습니까? 네네네. 사전에 전혀 귀뜸도 없었나요, 그러면? 네, 아마도, 상당히 바쁘게, 네. 어, 고민을 하고 또 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숙고의 결과가 아니라 급작스러운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런 표현보다는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서 아마 내놓은 결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어제 오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네. 최고위원들하고 사전 상의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침 일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 뭐 예. 또 없었다라고 또 음,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알겠습니다. 부분이죠. 자, 네. 그러면 그 거두절미하고요. 위원님은 그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투쟁 방식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야당으로서 12월 3일 날 패스트 트랙이 또 부의가 되고 네. 지소미아가 이제 또 종료되는 그런 시점에서 네. 어,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두고도 사실은 청와대의 설명과 자유한국당의 설명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공식 절차를 밟아서 요청이 들어온 바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데요. 공식적으로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어쨌든 언론을 통한 공개 제안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더 진지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제안을 안 했다면은 음. 공식 제안에 대한 부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최고위원님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원님의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겨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네네, 아유, 들린다.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네네, 소화기를 가까이 조금 더 대시고. 세게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좀 좀 힘있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네,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 게요. 첫째,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을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제안한 게 뭐 이걸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직전에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게 5당 대표 회동 말고 1대1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넣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면은 오늘의 인터뷰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제 김도욱 비서실장이 청와대로서 받았던 답변 중에 하나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청와대로부터?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예.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위원님. 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청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어제 말고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명확하게 종료 철회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건 좀 고려가 되는 건가요?
어디 지소미아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네네. 혹시 저도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뜻과 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음.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지소미아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는 이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예. 그 점은 동의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는 그 정보가 무엇이고 음흠. 일본에서 우리가 받는 정보가 뭔지 예. 우리 사회자님도 잘 모르시죠? 그 국방부의 설명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바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 부분에 나온 바가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예. 우리 김종배의 그 시사 집중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장점은. 네. 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네. 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정보는 일본이 그 인공위성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인공위성 5기, 그다음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이 경보기가 17기, 예. 해상 초계기 77기 등 그 고급 정보 자산을 에서 얻는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네. 또 반면에 우리가 일본한테 제공하는 정보는 뭐냐면은 탈북자나 또 북한하고 중국의 그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 네네. 그다음에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감청 수단에서 나온 정보, 이런 것을 우리가 일본한테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본한테 제공하는 정보와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정보가 각각 좀 다르거든요. 네. 이게 국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고급 정보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요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과 관련해서 득실은 따져봐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란을 벌일 이유도 없고 해소도 안 된다고 네,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마침 그 우연스럽게 지금 그 위원님 인터뷰 다음에 군사 전문가 인터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네. 제가 한번 좀 대신 자세히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지금 정치권 안팎의 분석 가운데에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배경에는 당내의 어떤 혁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내지 피해가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지금 사회자님 말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지소미아가 이제 협정이 종료가 되고 또한 이제 12월 3일 날 패스트 트랙에 의해서 선거법과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이 이 부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드러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굳이 억지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대표가 단식 투쟁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무겁게 정치권에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도 이제 최고위원회 일원 아니십니까? 이제 당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신데 그러면 경우에 네. 따라서는 대표의 단식 농성에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제 저희 최고위원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동조 단식에 대해서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최고위원들까지 합류하는 것은 아직까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황교안 대표의 단독 그러니까 그 이 단식 일단은 이 기조로 그대로 간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의원님이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좀 짤막짤막하게 좀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온 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 교체 방안 등이 발표가 되는지 뭐 오늘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발표된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우리 당에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컷오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됐고 오늘 발표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저는 뭐 현역 의원에 대한 그 혁신안에 대해서는 네. 대표도 계속 주장했던 내놓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오늘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서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쳤습니까? 그런 과정을?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그 회의는 거치지 않은 총선의 격전지는 저는 PK 지역이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 여론의 그 높낮이가 또 지역별로 또 PK 내에서도 상당히 그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의 그 격전지 중에 하나가 네. PK 지역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너무 앞서가면서 그 내리는 그 예단이다. 일종의 김치. PK 지역은 모르지만 PK 지역은 네. 아마도 뭐 최근 여론조사도 보면은 상당히 좀 지역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따로 한번 좀 모시고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